자, 오늘 주한 이란 대사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서울에서 동시에 이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론전을 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در نخستین ساعات روز 28 فوریه به خاک مقدس کشورم تجاوز نظامی خود را آغاز کردم. تجاوزی که اولین قربانیان آن کلیه دختران خردسال یک مدرسه بود. کارزار اهریمنی نشر اطلاعات دروغ و جعلی علیه ایران، اهم از برنامه هسته‌ای و موشک‌های بالستیک قاره‌پیما چیزی جز تکرار دروغ‌های بزرگ نیست. We won't let Iran be nuclear because Iran wants the destruction of Israel and he wants to take control of its neighbors. And I want to make it clear, United States and Israel are not fighting the Iranian people. We are fighting the regime, this extremist regime, and the goal of the operation is, yes, that we would like at the end, we hope that the Iranian people will free people, like Korean people, like American people, like Israeli people. 자, 김 대표님, 먼저 주한 이란 대사는 특히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 한국이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전했는데 중동과 인연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그 두 주한 대사가 이런 회견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특히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특히 한미 간에는 상당히 전략적 동맹, 그러니까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상당히 서로 상호 간에 이 동맹이 공고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상, 요즘 특히 K 방산무기 이런 부분들이 뭐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심지어 남미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해서 이제 이걸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밖에 이재명 정부는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한미 동맹에 또 금이 갈 정도로 트럼프가 또 보통 사람입니까? 조금만 이상한 뭐 입장 가져도 금방 선을 끌려고 들기 때문에 극도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우리 애교 안보 쪽 라인들은 상당히 이 중동 사태에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 이란 대사나 이스라엘 대사 뭐 다 입장 낸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즉각 뭐 그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 그런 주장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좀 국제사회가 흘러간 대체적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그룹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 일원으로 우리도 평화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가는 게 좋겠죠. 예, 박 의원님께도 그 정부 여당의 입장을 좀 이 얘기를 듣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국제사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에서 외교적인 역할도 우리가 해야겠지만은 중동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바로 듣고 박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뭐 국제 유가, 원유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미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거는 이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또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 그런 태도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박 의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금 기름값이 중동 사태 이후로 많이 좀 올랐어요.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막연하게 불안한 이런 심리 때문에 주유 수요가 지금 늘고 있고 이게 지금 국내 유가 급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런 의문이 듭니다. 유료 최고 가격 지정 필요성을 이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주유소 대부분이 정유사 직영이 아니라 자영업 형태인데 소매가 통제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제 국제 유가가 한 10% 정도 지난 열흘간 예. 한 일주일 상관에 한 10% 정도가 뛰었습니다. 한 40-50원 이상 뛰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내 유가는 현재 보면 한 7.1% 정도 뛰었는데 많이 뛴 거죠. 국제 유가보다는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네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제 유류 채굴 가격 지정제 이런 거는 법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소매자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이제 헌법상의 수단인 뭐 긴급 재정명령이나 긴급 명령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만약에 이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소위 유류업자들 정유사를 포함해서 담합 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고 또 일부 국민들이 거기 부안해동 해가지고 뭐 일종의 사재기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경제 당국이 보는 수준 이상을 뛰어넘는다 하면은 가격 지도를 넘어서 가격 통제 정책을 정부로서는 꺼내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 한 사우디 친선 공동 협회장이기도 하신 김 대표님. 어쨌든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중동 일대에서 지금 웃돈까지 주면서 그 교민들이 그 일대를 좀 벗어나려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교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란이 지금 주변 국가들 특히 네. 미군 기지가 있는 그런 곳을 공습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공습, 미군 기지 공습이라는 그 미명하에 네. 그 일대 주변까지 이제 피해를 줌으로써 결국은 미국을 당신들이 압박해라. 미국이 무모한 이런 이란 공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피해를 보고 있다. 네. 이걸 지금 이란은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미 동맹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군사 행동이 포함된 이런 사안이 한국이 앞으로 미국과 상반되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중재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웃돈 내고 뭐 어떤 우리 독자적인 어떤 외교부의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민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이송시키고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은 정말 그 너무 또 표관하게 네네. 이런 방송 언론 측면에서 제가 중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특히 중동인들 같은 경우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 좀 뭐 빼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러면은 나중에 별로 안 좋은 인식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이라크 특히 미국하고 이라크전 할 때 예, 끝까지 외국인들 중에 끝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남은 기업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라크 재건 현장의 그 건설 현장 많은 수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지금 한 2만여 명이 중도 인적 군사 지금 옆에 투르키스탄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터키 이런 쪽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어떤 보도된 내용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애교부가 그 애교 라인을 통해 가지고 특히 한인회하고 긴밀하게 움직이면은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또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뭐 옮길 수 있다. 네네. 박 의원 중동 사태 가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락했다가 급등하고 변동성이 되게 큰데 이 부분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말 그대로 6,300을 찍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소위 시중에 있는 자금이 부동산에서 한국의 증권 시장으로 대이동을 하는 아주 징조가 좋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지금 중동 사태 소위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한때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려갔고 5,000대 초반까지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지금 5,600으로 다시 정상 안정화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 제가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인데요. 한국거래소를 오늘 방문하려다가 사실은 이제 취소를 했는데 역시 증권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의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께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증권 안정화 기금 한 100조 정도를 가동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금융당국 역시 당장 펀드로 금융안정화 펀드로 한 10조를 즉시 가동하고 최대 100조까지 늘리는 방안을 해서 이 증권시장 정말로 봄이 온 훈풍이 부른 한국의 이 주식시장을 중동 사태로 인해서 큰 여파가 있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